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수장이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 1년 6개월여 만에 결국 교체됐습니다. 동반 사퇴를 촉구했던 야당은 예산심의 기간 중에 교체하는 것이 국회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직강화 특별위원을 경질하면서 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제 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생산도 그렇고요. 생산, 고용, 투자 모든 게 부진한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거시경제 지표 전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교체해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와 계속 엇박자가 노출됐던 게 사실이었죠. 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생각보다 예산 심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두 사람의 교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교체를 계속해서 촉구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통령의 고집이 안쓰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잠재 성장력보다 성장률이 밑도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김수현 수석을 다시 기용한 거.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춰왔던 이제 인사고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쪽과 가까이 지내왔는데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경제 성장 쪽에 네.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김수현 수석을 기용한 것을 두고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수현 수석과 계속 이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얘기한 상황이니까. 그쪽과 코드를 같이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네.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회적 불평등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수현 수석을 기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예. 네, 야당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쟁점 어떤 것들이 될까요? 우선 이제 홍남기 이제 내정자죠. 네.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제 만성 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투톱으로 이제 얘기가 돼 왔는데 이제 원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실장 과연 이런 부분들 잘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든지 그리고 특히 예산 이제 심의 기간 중에 부총리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건 야당의 비판이 일정 부분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를 아마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연말 또는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워낙 장하성 실장과 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제 부총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아무튼 예산 심의 기간 중에 교체가 됐으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예산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홍남기 이제 내정자가 예산이나 재정 이런 쪽의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능력은 탁월한데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도 인정받은 바인데 전체적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능력은 좀 이제 또 별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종원 경제수석이 아주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가 하나의 사령탑으로서 투톱에서 원톱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상황 속에서 경제의 세부적인 면들 이런 면들은 오히려 경제수석이 윤종원 경제수석이 더
챙길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윤정원 수석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제라인 교체 인사를 계기로 해서 추가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인적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거취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네. 지금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남북 선언이나 남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너무 이제 비서실장이 나선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과 결부되고 또 하나 내년도면 이제 집권 3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참모나 내각의 일부 개편이 있다면 임종석 실장도 이제 비서실장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가서 보다 더 이제 통일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이 워낙 지금 청와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른 청와대 참모나 내각의 개편과 같이 아우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예. 조직 강화 특별위원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하면서 네.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전 위원의 갈등도 있었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게 당내 지금 친박, 비박, 친홍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잔류파, 복당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 전당대회의 날짜를 가지고 갈등이 불거져서 이제 해촉이 됐다고 합니다만 전원책 변호사가 보다 본질적인 건 어쨌든 당내의 그 국정농단 지난 정권의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나 성찰 그리고 당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사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전반적인 갈등으로 불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보다 더 원칙적이고 시대에 맞는 그런 지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천열 교수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